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재벌의 자발적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더 적극적으로 자체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총수율과 지배력 유지에 악용되는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3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7%포인트 하락한 0.4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떨어지는 등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취약차주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뒤 사실상 중지됐던 한류스타의 중국 방영 출연이 갑자기 재개돼 사실상 금한령이 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걸그룹 마마무는 지난달 31일 중국을 방문해 스촨 위성TV의 음악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마무가 중국에 입국한 것이 확인됐고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온 것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다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등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 문건이 발표되기 전에 심사를 마친 상황이라 한중 양국 합의가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었던 걸로 한다며 추후 발표되는 보조금 지급 목록에 들어갈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목요일장이고요.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신고가 그리고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파르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들도 대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쉬어갈 때 쉬어가는 것이다라는 측면이 강한데요. 전일 또 나스닥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피로감 누적과 나스닥 하락, 핑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 들어서 가장 주목받은 건 대형 IT주인데 이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미국장에서도 나왔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이야기 나온 김에 전일 FOMC 한번 짚어보자면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라고 하는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나왔고요. 점진적 금리 상승 기조도 확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2월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조정, 큰 이슈가 생겨서 나온 조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수가 숨고르기를 하는 시점에서 나온 조정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목요일장, 오늘장, 내일장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깊이인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545포인트대입니다. 깊진 않습니다. 11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2550포인트는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흐름 보시면 2558포인트부터 2543포인트대까지 장 초반보다 좀 많이 빠져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소폭 반등하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요. 어제까지 사들이던 외국인도 결국엔 지금 매도 전환했습니다. 59억 원 매도하고요. 기관은 1587억 원 오늘도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만이 사들이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팝니다. 개인이 1309억 원 저가 매수, 조정시 매수 또 들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빠지고요. LG화학은 오늘 다시금 반등이 나옵니다. 42만원대까지 터치를 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도 소폭 반등하고요. 하지만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모두 조정이 나오고요. 삼성생명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낙폭이 있습니다. 2.5%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KB금융은 올라가고요. 한국전력 하락합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소폭의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1% 안팎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92포인트 내려옵니다. 695포인트 넘어섰었는데 700포인트의 문턱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0.5% 하락, 양시장 모두 하락폭이 비슷한데요. 자, 이제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698포인트, 사실 반등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갭 출발을 했는데 이미 하락을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오 이후에 69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이 사들입니다. 688억 원. 하지만 기관 외국인은 파는데요. 기관은 485억 원, 외국인은 182억 원 각각 순 매도합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정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 원이 깨진 뒤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지금 74,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이 오늘 또 나오는데요. 신라젠의 상승 과연 어디까지 갈지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CJENM, 로엔, 엔터주들 각각 2%씩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그리고 지금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많이 빠지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빠지네요. 바이로메드도 6%나 빠지고 코미팜도 3.17%나 빠집니다. 하지만 전기차 업종들 그리고 IT 관련주들 부품주들은 뭐 다른 흐름들 보이는데 SK모트리얼즈도 오늘 소폭 반등하고 포스코캠텍이 9%가 넘게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슈젤, 펄어비스, 컴투스 모두 상승하고 슈젤도 오늘 낙폭이 좀 보입니다. 슈젤은 시가총액 결국에는 12위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서울반도체 1.43% 빠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역시나 빠지는데요. 1원 20전 정도 빠지면서 원화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원달러는 연중 최저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FOMC 회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 금리 동결 지금 나왔는데 일단은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역시나 유력하다.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가 가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간밤 FOMC는 예상에 부합했다는 판단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 반응은 중립적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잠깐 약보합 전환한 상태이고요. 11월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현수준이 1.0%에서 1.25%로 동결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12월 FOMC에 대한 암시는 없었는데요. 다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성명서의 문구 변화를 통해서 피력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12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성명서에 비해서 허리케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더욱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고요. 또한 지난달부터 시작된 자산 축소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11월 FOMC는 옐런 의장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은 소수 의견으로 좀 집중된 상태인데요. 따라서 당장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 3주 뒤 우리 시각으로는 11월 22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기 연준 의장 이 부분도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새 3파전이다 얘기들 나왔는데 결국엔 제롬 파월 연준 이사가 결정됐습니다.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고요. 충격이 가장 덜 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차기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 11월 FOMC보다 중요성을 띄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연준 의장 지명은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9시경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외신을 통해서 백악관이 파월 의사에게 연준 의장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고요. 따라서 버냉키 또한 옐런으로 이어지던 통화 완화의 주역이 퇴진하고 새로운 수장이 들어서는 하나의 국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파월 역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매파라기보다는 비두기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역시 글로벌 경기의 센티를 꺾을 만한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장은 바뀌지만 여전히 낮은 인플레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국 연준 역시 통화 정상화를 가져갈 것으로 제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국 쪽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란은행이 11월 통화정책회의 이제 또 예정이 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강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동결했고 동결 22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영국 쪽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예정돼 있고요. 현 0.25% 기준금리가 지난 2007년 7월 이후에 약 한 10년 만에 0.5%로 인상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 가격에는 반응이 어느 정도 됐고요. 영국 국채금리 상승세 보이고 있고 영국 파운드화 환율 강세에 전환한 상태입니다. 근거는 영국의 인플레 확대인데요. 9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년 만에 전년비 기준으로 최고치인 3%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은 이후 흐름일 텐데 이번 금리 인상의 일회성이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일회성 가능성에 좀 더 무게 두고 있고요. 브렉시트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글로벌리 구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낮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영국만이 독자적인 통화 정상화를 추세적으로 보이기에는 다소 좀 어폐가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시 상황 한번 여쭤보고 정리할까 하는데 일단은 2600도 뭐 하루 이틀이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오늘 조금 숨 돌리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향후에 뭐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전략 세워야 될까요? 연말을 앞두고 글로벌 통화정책의 일말의 변화들이 있고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긴축적인 스탠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시장에 방반영된 측면이 강하고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국내 코스피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극화가 보다 확대될 조짐이 있다는 점에서 종목 소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IT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연말이니까 배당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지는 포트 전략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IM 김형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10월 금통위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소수 의견 나오면서 국내 금리도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최초의 소수 의견이죠. 1년 몇 개월 만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 올라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원화절상 기조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고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다가 오늘은 또 팔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대형 네. IT주 위주로 샀다라고 듣긴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투자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리가 또 이제 환율하고 연관이 되고 그 환율이 외국인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고 또 외국인 매수세가 환율 절상을 기대하면서 또 들어오는 점도 있을 것 같다.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FOMC 회의는 뭐 당연히 금리 동결로 나타난 것이고 시장은 이제 미국 12월에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은 상당 부분 그것을 반영을 하고 좀 안정이 돼 있죠. 또 오늘 밤에 이제 나타날 그 미 연준 의장 선임 소식도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 쪽 미국은 좀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오늘 밤에 정말로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을 하고 할 것인지 이 점은 좀 발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쪽이죠. 한국물은 10년물 국채금리가 2.5% 진입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정도는 좀 약간 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월에 금통위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것을 반영하는 시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이 아니라 11월에 반영될 수가 있다. 금리 인상이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다음 주 7일에 10월에 금통위 의사록이 나오는데 과연 이제 30일에 금통위의 결정을 가늠해 볼 수 있을지 그걸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생각보다 좀 빠른 일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국이 좀 미국보다 좀
금리 상승폭이 최근에는 좀 빨랐었죠.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게 우리 쪽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뭐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안 좋은 것인가, 이걸 놓고 봤을 때 몇 번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약간 좀 우리 자체적인 시기에 비교를 좀 하는 걸로 2016년도에 나타났었던 그 후반부에 금리 상승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달러가 강세 속에서 금리가 동반 상승했었고 2016년 후반부는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선진 시장보다 리스크가 부각됐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번이 확실하게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채권 시장 쪽만을 놓고 보면은 10월 후반부에 3분기 GDP 수치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충격을 좀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한 25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제 방송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국채 선물 쪽 3년물 국채 선물을 약 한 3만 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연휴 이후에 매도했었던 물량을 다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단기 충격이 나타난 이후에 지난주 중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안정권에 우리도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웠었지만 그것이 안정이 되고 원화 강세가 동반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당연히 돈이 흘러 들어온다. 이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원화 절상이 나타나고 또 이 추가적인 원화 절상이 기대가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또 유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 나타난 그 미국 FRB 의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이 되면은 달러 흐름 강세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것이 또 원화 강세 요인으로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환경 요인으로 지금 국내 금융시장, 채권시장을 비롯해서 안정권에 들어섰고 그것이 원화 절상 흐름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건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던 얘기고 오늘은 약간 이 장중에 지금 환율이 1113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1111원을 오전 10시에 찍고요. 여기가 이제 연 저점이죠. 1110원대요. 여기서의 환율 흐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태까지 좋았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10원대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환율과 이렇게 여기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10원에 만약에 환율이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오히려 탄력이 강화된다. 물론 그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만약에 반등까지도 이 탄력이 강화될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되거나 오늘처럼 유출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점. 이것은 환율이 기로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할 수가 있겠지만 반등의 경우에는 반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주식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 시점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됐다. 주목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만은 아니고 지금 주목할 만한 것들이 이제 생겨버린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대표님 긍정적이었잖아요. 10월 달 특히나 우리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들 보니까 3조 원 규모 굉장히 많이 샀는데 뭐 어떤 업종사들이었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뭐 전기전자 업종 당연히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뭐 어떤 것들인지 더 들어보고 싶고요. 원화 강세의 기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먼저 말씀하신 10월 쪽을 지금 살펴보면은 코스피 쪽의 외국인 투자자 매수 금액이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큽니다. 2조 9,759억 원이고요. 코스닥까지 합하면은 3조 원을 넘습니다. 코스닥이 2,184억이요. 근데 이게 그냥 3조가 넘는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7월부터 이제 9월은 매도 기조였습니다. 외국인이요. 3달 동안. 그때 구간에서 이 매도 금액이 3조 9,897억입니다. 그러니까 4조 원 가까이 되는데
금액을 비교해보면 이 10월의 거래일수가 많이 짧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거의 한 70% 정도 그 3달 동안 매도한 거에 70% 이상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감안한다고 보면은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원화 절상 기조하고 더불어서 원화 절상을 추가적인 절상을 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업종별 순매수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한 2가지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산 업종이 IT가 아니라 금융이라는 것이죠. 6천억 넘게 샀고요. IT가 5,800억, 원수 장비 업종도 5,500억이나 사고 화학이 3천억, 철강이 2천억, 그리고 유통이나 음식료까지도 매수를 보였다. 결국 2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IT만 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종은 사실 수익률이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에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외국인도 그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IT나 또 금융 이쪽이 주도주 이외에 다른 이제 업종을 매수했다는 점 보면은 10월에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나타났었는지도 어느 정도 답을 구할 수 있겠고 향후 흐름에 있어서도 이것을 한번 참고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원화 강세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수주 쪽으로 이제 원화 강세와 더불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지만 이건 약간 좀 앞서 나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금년달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주 이후에 내수주 순환매가 나타나더라도 아주 짧은 순환배 정도로 나타날 것,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지금 뭐 원화 강세 수혜주를 찾자 이렇게 확대 해석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레벨업 될 때는 항상 대형주 위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장세가 나타나고 그것이 지수 레벨업 이후에 좀 안정이 되면은 소외주나 개별주 순환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 모습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외에 주식 투자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이 환율 절상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에 원화 절상이 한 2.18%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투자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SPDR사에서 ETF를 만들었는데 그 S&P 500을 추정하는 것이죠. 이 수익률이 10월 수익률이 2.36%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S&P 500에 우리가 투자했을 경우에 2.36% 지난달에 수익이 날 수가 있었는데 한국 분들은 이것을 원화로 만약에 환산해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10월 원화 절상률이 2.18%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번 돈 원화 절상으로 모두 다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원화 절상을 노려서 투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전 비용도 있고요. 또 원화 절상 지금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투자 시점 차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물론 시장은 좋지만 환전을 하거나 원화 절상의 그 타이밍은 우리가 좀 감안해서 투자 전략 수립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외 투자에 좀 주의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환율 같습니다. 환율 부분을 뭐 해외 투자 시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대표님 향후에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11월 2일밖에 안 됐고요. 이번 달에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중반까지는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죠. 네. 마무리 국면으로 실적 발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4분기 실적을 감안한 시세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나타났었던 IT 흐름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
선반영됐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그러니까 IT와 금융, 소재 쪽 이쪽을 좀 감안해가지고 또 금번 실적 발표 때 좀 실적이 확인된 개별 종목도 좀 추가하자라는 말씀 지난주하고 더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화절상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튀어오르느냐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절상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시세에서 머무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 기로점에 승인 섰었는데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장세의 흐름을 한번 놓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수렴 이후에 지수가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시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단기 과열권에서 반락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락 전환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주의해서 조정 시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메르시 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